안녕하세요, 오백수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연일 상승과 신고가 갱신을 이어가며 분위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래왔듯이 상승장 뒤에는 하락장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하락장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시작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증시의 과열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여러가지 지표들을 보여드리면서 현재 증시는 어떤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내용은 이제 AI 버블과 상승장은 끝났고 하락장이 시작될 거란 것이 아니라 현재가 어떤 상태이고 어떻게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가가 중점이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실 지표는 미국의 고용지표입니다. 이는 경제 상황을 대변하고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 이유는 고용 상황이 GDP와 직결되는 개인 소비와 기업 실적, 나아가 경제 전반의 건강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실업률은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사람 중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비율이고 U6 실업률은 원하는 만큼 일하지 못하는 시간제 근로자, 일할 의사는 있지만 적극적으로 구직하지 않는 잠재구직자도 포함하는 광의의 실업률입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최근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 수를 즉각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지표의 최근 수치를 보고 과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 당시 미국 증시와 실업률의 상관관계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업률은 2024년 하반기에 4%대에 진입하고 최대 4.3%까지 오르내리는 모습입니다. U6 실업률은 그보다 이르게 2023년 하반기에 7%대로 진입 후 꾸준하게 상승하여 올해 9월에는 8.1%로 4여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률에 비해 눈에 띄게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다음으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2년부터 일정 구간에서 등락 중이고 올해 9월 다소 튀어오르며 그 구간의 최상단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세 지표 모두 이미 상승 추세가 진행 중이거나 진입하려는 흐름이 눈에 띕니다. 2000년, 2008년 당시의 지표들입니다. 증시가 하락하기 전 최고점일 때를 빨간 점으로 표시했습니다. 당시에는 증시가 먼저 최고점을 갱신한 뒤 지표들이 점차 악화됐었습니다. 증시가 먼저 경제 악화를 선반영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재 아직까지는 증시가 강세를 유지하고 있고 고용지표는 악화가 진행 중이나 그 속도는 빠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지표는 워렌 버핏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의 척도라고 언급하여 버핏 지수라는 이름이 붙은 것으로 미국 증시 전체 시가총액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입니다. 차트에는 회색 점선은 역사적 중간값이고 위아래로 과열과 침체에 해당하는 표준 편차값이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보면 1960년대에는 니프티 피프티 버블 붕괴, 2000년대에는 닷컴 버블 붕괴,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급등 및 양적 긴축으로 인한 하락장이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표준 편차 2에 도달하거나 넘어섰었으며 현재는 표준 편차 2보다 위로 올라서 있고 비율마저 217%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더 오를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과거 수준과 비교해보면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세 번째로 보실 지표는 장단기 금리차입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국채의 3개월물, 2년물과 같은 단기금리와 10년물 장기금리의 차이를 말하며 차트상의 빨간 선은 3개월물과 10년물 비교, 파란 선은 2년물과 10년물 비교입니다. 그리고 회색 음영 처리된 구간은 경기 침체가 발생했던 때이며 물론 증시 하락을 동반했습니다. 금리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 생략하고 이 금리차의 역전과 해소의 과정을 보겠습니다. 차트상의 각 선들이 0 이하로 내려가면 이를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라 부릅니다. 연준이 단기 금리를 올림으로써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일반적으로 금리가 올라가니 경제가 약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경제가 뒷받침되기 때문에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0 아래로 내려갔던 선이 위로 올라오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해소되는 것으로 연준이 긴축을 멈추거나 금리 인하를 시작하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니 소비와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지만 반대로 경제가 악화되니 연준이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금리차가 정상화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며 증시가 하락했었습니다. 현재 파란 선은 이미 1년 전에 정상화되었고 빨간 선은 작년 말에 튀어오른 이후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제 연준이 본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면 빨간 선은 더 튀어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번째로 보실 지표는 페덱스의 주가입니다. 페덱스는 전세계 항공 및 육상 물류를 담당하는 기업으로 경기 활동이 위축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소비와 생산이 줄어들면 출하량, 택배 물동량이 즉각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기업 실적에 반영되며 주가도 선행적으로 반응합니다. 물류업의 특성을 이용하여 경기 사이클을 읽고 미래의 증시 흐름을 예측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닷컴 버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미중 무역 전쟁과 코로나 사태, 코로나 양적 완화 버블 붕괴로 인한 하락장이 시작되기에 앞서 페덱스의 주가가 먼저 하락하고 증시는 상승을 이어가다가 뒤이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페덱스의 주가는 하락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보실 지표는 쉴러 PER입니다. 이 지표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로버트 쉴러라는 예일대 교수가 주식시장의 가치평가를 위해 창안한 것으로 S&P 500 지수를 최근 10년간의 기업 순이익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PER 지표보다 장기적인 시장 가치를 더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1929년 대공황 직전이 31배, 2000년 닷컴버블 붕괴 직전이 44배, 2022년 하락장이 38배를 기록했었습니다. 현재는 약 40배에 달하여 닷컴버블 당시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과열 구간에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블룸버그에서 8가지 시장평가 지표를 모아 100분위로 환산한 지표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버핏 지수도 포함된 이 지표는 1929년 대공황, 1965년 베트남전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력과 니프티 피프티 버블 붕괴, 1999년 닷컴버블 붕괴 이래로 현재 사상 최고치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를 기준으로 당시 최고점으로부터의 하락률은 1929년 이후 약 89% 하락, 1965년 이후 약 43% 하락, 1999년 이후 약 39% 하락했었으며 다우지수는 일반적으로 나스닥이나 S&P에 비해 상대적으로 등락폭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이는 상당한 수준의 하락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현재 가치를 가늠하고 잠재적인 하락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고용지표는 서서히 약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버핏 지수와 슐러 PE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과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는 이미 정상화 단계에 들어섰고 페덱스 주가는 다른 주요 하락장처럼 증시보다 먼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모든 지표가 당장 내일 시장이 폭락할 것이라는 신호는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는 분명한 교훈을 줍니다. 시장이 과열 구간에 있을 때 이러한 지표들은 주의하라는 경고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지표들로 미뤄볼 때 지금은 특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공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보다는 자산 배분과 현금 비중을 점검하며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지표들을 점검하고 매일 세계 각국 증시 차트를 분석하여 유튜브 멤버십 트렌디스트 회원분들에게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크게 버는 것보다 크게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